최근 IT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광을 받은 광물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니켈은 비싼 몸값을 자랑하며 국가 자산이 될 만큼 세계 각국에서는 니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생산에 있어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 이를 이용해 최근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갑질을 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KF21과 관련해 자신의 입맛대로 계약을 관철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자원 협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무런 타격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되레 인도네시아를 향해 미납금 독촉을 하며 인도네시아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예상과 다른 한국의 태도에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테슬라는 리튬을 직접 채굴하고 재련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선 테슬라의 최대 주주 일론 머스크는 SNS를 통해 자원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는데요. 전기차 산업의 핵심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광물들이 점점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광물들 수요가 더 늘어나는 마당에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푸념을 늘어놓은 것이죠. 실제로 2년 전과 비교해서 리튬을 비롯한 각종 광석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산화 네오디뮴은 346%, 배터리 양극재의 원료이자 머스크가 SNS에서 한탄을 들어놓은 광물인 리튬은 1153%나 폭등했습니다. 그 외의 여타 금속들 역시 평균적으로 2배 이상 가격이 솟구쳤죠. 문제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폭등하는 전기차 수요 때문인데요.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21년 대비 109% 증가한 650만 대를 기록, 2022년에는 10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기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희귀금속의 수요도 폭증을 한 것입니다. 때마침 전쟁으로 인한 물류 공급 마비도 한 몫을 했습니다. 경색된 국제관계망 속에서 필요한 자원을 수급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 완성차 업체인 일론 머스크가 경악한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심지어 이에 그치지 않고 희소 자원을 쥐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을 무기로 다른 해외 국가들을 압박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죠. 중국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히토류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 광산에서 캐낸 히토류를 이용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수출 제한을 거는 것은 물론 가격에 있어 중국에 유리한 측면으로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 간 거래에 있어서도 중국은 히토류를 볼모로 영토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센카쿠엘도 다오이다오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일 때 중국은 히토류를 볼모로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센카쿠엘도 근처에서 조업 활동을 하던 중국 어선을 일본이 체포하면서 벌어진 이 사건은 자원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어부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일본으로 수출하던 히토류를 전부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겠다고 선언하자 일본은 그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중국인 어부를 전원 석방하면서 일본 내 여론은 나빠졌습니다. 결국 이때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민주당 정부는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정권 유지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까지 몰리게 되었는데요. 자원 무기화가 한 나라의 정부를 뒤흔들 정도의 사건으로 비화한 것입니다. 자원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이 보유한 희소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는 데 주력했습니다. 중국이 보여주었던 사례를 다른 국가들도 참고한 것이죠. 인도네시아 역시 이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들이 탐을 내는 자원 중 하나인 니켈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희소한 자원은 아니지만 니켈은 향후 전기차는 물론이고 배터리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수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니켈을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략 자원으로 간주했죠. 니켈 광석을 수입해서 재가공하는 국가들은 이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니켈 생산량의 30%를 담당하는 인도네시아는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결국 좋든 싫든 인도네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셈이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니켈을 이용해 배터리 산업을 키우고 있는 한국 입장에선 인도네시아가 니켈 수출을 막는다고 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니켈 광석을 이용해 다른 기업들을 압박, 자국의 이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 등 부담스러운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스테인리스강과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원료인 니켈의 원광 수출을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아무런 조짐 없이 원광 수출을 금지한 것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불만을 품었죠. 니켈의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오로지 자국 제련소에서 가공한 제품만 수출을 허락한 탓에 인도네시아 제련소 제품을 무조건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전략적으로 자국 자원을 이용해 타국 기업을 압박한 것이죠.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정책에 따라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은 배터리 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60억 달러를 투자하며 공격적인 베팅에 나섰고, 인도네시아의 니켈을 포기하면 뾰족한 수급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한국 역시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관계 형성에 노력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역시 한국의 현지 투자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북말루크 할마헤라 섬에 있는 니켈 광산을 한국이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국 기업인 LX 인터내셔널도 니켈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에너지 사업을 중점으로 영역 확장을 하고 있는 LX는 석탄 산업 비중을 줄이고 배터리 핵심 광물 사업에 눈을 돌렸는데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 눈독을 들이고 매수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MPP 석탄 광산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니켈 광산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 선 것이죠. 직접 운영뿐만 아니라 광산 지분까지도 노리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러한 한국 기업의 투자에 제동을 건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정부죠. 원광 수출을 막은 데 이어 한국 기업들이 니켈 광산을 가져가는 것을 막으면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방해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광산 사업에 손을 벌리는 것을 막으며 전략 자산인 니켈 보호에 나선다는 명분을 내민 것인데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을 무기로 삼아 국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최근 공개된 이야기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의 KF21 사업 관련 미납금 8천억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을 볼모로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KF21 도입은 물론이고 기술 이전도 당당하게 요청하겠다는 것이죠. 만약 기술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니켈 광산과 관련해 그 어떠한 것도 한국은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까지도 KF21과 관련해 갚아야 할 비용 8천억을 지금까지도 갚지 않으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올해 내한한 이후 이를 갚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와중에 한국 기술을 쏙 빼먹겠다고 나서면서 니켈 광산을 볼모로 한국에게 당당하게 기술만 요구한 것입니다. 당연히 미납금을 다 지불하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기술 이전은 당치도 않은 일. KF21은 물론이고 기술까지 달라고 뻔뻔하게 요청한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중국이 일본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향해 니켈을 볼모로 미납금을 무시한 채 전투기를 요구한 셈입니다. 그러나 향후 배터리 경쟁을 위해서 한국이 고개를 숙일 것이라 생각했던 인니는 뜻밖의 태도로 나온 한국에게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인니의 기술 이전 요청은 물론이고 KF21 요구에 당당하게 노라 외치며 미납금 지불이 우선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니켈을 위해서 저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한국의 반응을 예상했던 인도네시아는 뒤통수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 한국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인도네시아 외에 다른 니켈 수급처를 찾은 덕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인데요. 암바토비 광산은 세계 4대 니켈 광산 중 하나로 매장량 약 1억 9,04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입니다. 한국은 일찍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암바토비 광산에 투자했는데요. 한국광물자원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STX가 참여한 한국 컨소시엄이 지분 27.5%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암바토비 생산량의 약 50%에 대한 처분권 역시 한국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암바토비 광산은 사실 채산성이 그리 뛰어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정부는 암바토비 광산의 채산성을 문제 삼아 해외 자산 처분을 권고하면서 광산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나 니켈 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애물단지였던 자산이 하루아침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입니다. 채산성이 낮은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력으로 해결되고 덕분에 안정적인 니켈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에게 초대박이 터졌죠. 매각 절차를 밟던 암바토비 광산 계획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니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니켈 확보가 되면서
자원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국이 도리어 인도네시아를 향해 미납금을 독촉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는 전략을 다시 수정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뒤통수를 치면서 한국을 기만할 생각만 가득 찬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정신 좀 차리고 미납금을 제대로 납부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